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의 구입 제도가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평창에서 고랭지 김장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발 700m 고랭지 배추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력 2.0에 따라 부대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자가 간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춘천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8일 춘천 우두동 우두온수지 주변에서 야생조류의 분변을 채집해 분석한 결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방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처음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일쯤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떻게 유입됐고 확산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 개최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입니다. 도내 접경 지역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모두 6마리입니다. 모두 철원 민통선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 지역에는 멧돼지 이동 방지를 위한 울타리가 쳐졌고 총기와 포획틀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일 이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동안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접경 지역 상경기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철원과 화천에서 예정됐던 10월 주요 축제와 체육경기 대회 대부분이 취소됐고 연말까지 대규모 문화행사들도 줄줄이 취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들마다 겨울축제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천구는 내년 1월 4일 개막할 예정인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기반 시설, 수초 제거 등 청소 등 다 완벽히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날씨가 지금 조금만 더 추워지면은 저희가 이제 물을 높여가지고 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들은 상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겨울 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 2011년 구제역 확산으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한 도내 겨울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상경기는 휘청거렸습니다. 구지역에 와가지고 완전히 행사가 취소됐죠. 주민들이 생계라든가 이런데 엄청난 파급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돼지열병이 안 왔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행사를 못한다면 저희들은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다만 축제 개최 전까지 위기감을 갖고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곳곳에서 열린 겨울 축제에는 강원도 인구의 3배에 달하는 442만 명이 찾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지역에 선지원 후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집과 멀거나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학교 서열화의 쏠림에 대한 우려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2달 후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서열화를 해소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에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제도. 교육청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이나 서열화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거리 배정에 따른 선호, 비선호, 또
급식이 맛이 없다. 그래서 비선호. 이게 가장 큰 학생들의 선호 비선호고, 예전에 무슨 예를 들어서 춘곤이, 원곤이, 강곤이 이런 데 대한 선호 비선호는 대폭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지망까지 학교를 선택하면 지원 학교에서 정원의 50%를 추첨 선발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불편등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많으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뺑뺑이로 가는 것보다는 지리적인 요인도 더 살필 수 있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교 선택제의 부작용으로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이나 서열화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학교와 전혀 선호하지 않는 그 학교의 비율 차이가 25배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선지원이 이루어지면 옛 명성을 고려한 학교 선택과 선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녀의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학교 이런 게 많잖아요. 평준화가 됐다고 해도 그 춘천 지역에서는 춘여고나 춘고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차로 데려다주고 이제 학원차도 있고 하니까 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학교를 보내고는 싶은데 주변 엄마들의 그런 분위기상 또 명문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학을 더 잘 보내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많이 고민이 돼요. 2달 뒤면 실시되는 새로운 고입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배추값이 금값인 요즘 김장 앞두고 걱정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평창에서 고랭지 배추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직접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에 빨간 속을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버무러진 김치가 금세 차곡차곡 쌓이고 다 만든 김치는 하나하나 상자에 담깁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1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는 바로 김장하기 체험. 해발 700m 청정지역에서 자라 속이 단단하고 꽉 찬 고랭지 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급니다. 이렇게 만든 김치는 차에 실어 가져가거나 집으로 택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른 30만 원 선. 축제에서는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송으로 절인 배추와 양념을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이 김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축제 관계자들이 옆에서 김장 담그는 걸 도와줘 손이 많이 가는 김장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이고 양념하는 게 시중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좀 편해서 한번 체험 삼아 와봤어요. 위원회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판매하기 위한 현장 택배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김장축제 오시면은 30분, 40분 만에 이 저렴하고 맛있는 김치를 직접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평창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고랭지 김치를 알리고 지역 농가의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창의 고랭지 배추의 강점은 심한 일교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의 조직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김장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의 맛을 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이 수정됨에 따라 이에 맞춘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농업 전환과 수송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등 5개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그린카 보급 확대와 가로수 심기, 고효율 조명 보급 등 63개 감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으로 경기 침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5개 군 지역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 지역 사회단체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육군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 추진위는 철원과 인제, 화천, 고성 등과 함께 상경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진위 명칭을 국방개혁 대응 범군민 피해 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등을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와 군사규제 완화 등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계 66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주와 경남 진주 2곳이 선정됐습니다. 원주는 분단 지역 특성을 살린 평화문학, 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그림책 도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계 도시를 창의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면적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5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원룸형 주택은 현행 세대당 0.6대에서 0.9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도심의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택이 증가해 주차난이 심해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정보,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개혁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국방개혁 2.0에 따라 부대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전역한 부대가 사라진다고?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부대들이 있죠. 이기자 부대, 젓가락 부대, 백골 부대 등.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군대의 인력을 줄이고 인력 위주였던 군대 시스템을 첨단 과학 기술 기반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강원도에는 양양 8군단, 홍천 11사단, 화천 27사단, 철원 6사단 해체가 계획되어 있고요. 양구 2사단은 이미 철수가 진행 중이고요. 부대가 사라지면 그 부대를 전역한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일대 주민들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여기가 국방개혁으로 좀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마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철원군의 김화읍인데요. 근데 오면서도 저희가 느꼈는데 국방개혁 철회해라 이런 현수막이 길에도 엄청 많은 거예요. 딱 내렸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상생 없는 국방개혁 즉각 철회해라, 지역경제 말살한다 이런 말들이 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좀 둘러봤는데 엄청 조용한 마을인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 국방개혁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어요.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다 보니까 막 국방개혁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마을에 그거 영향이 좀 크게 있나요? 있죠, 당연히. 일단 군 부대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많이 감축되잖아요. 감축되니까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그냥 낙후되는 거죠. 여기 원래 군인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적경지역이라 아무래도 군이 민간보다 많아요. 그래서 군인이 빠지게 되면 사실 힘들지. 상권도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상가가. 아예 원래 군인들이 많이 와요? 군인 지역이라 군인들이 많이 오는데 식당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담배 한 갑이라도 안 팔리니까. 그럼 뭐 언제부터 어떻게 된다는지 뭐 이런 건 전달을 들으신 거예요? 뭐 사단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이런 소리는 뭐 여러 번 들었는데
하여 군인들은 많이 줄었어요. 확연히 좀 느끼세요? 요즘? 네, 느끼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군대가 주변에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지역, 다 군인 지역. 가장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식당이나 뭐 가게집이나 뭐 다. 얼마 전 화천에서도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걸기대회가 열렸었고요. 저희가 찾아간 날 철원에서도 총걸기대회가 예고되어 있어서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철원군 국방개혁 총걸기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철원 군민들이 국방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국방개혁 막아보자! 특히 이 국방개혁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방개혁이라 하면 어떤 정책이긴 하지만 국방이라는 특수한 분야잖아요. 주둔하는 위치가 바뀌고 능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보안각서를 받고 설명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반 주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아요. 대략적인 건 알겠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기적인 플랜이 없이 그다음에 타임 스케줄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잘못하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공환 대체산업이라든가 대한산업 육성 없이 폐허만 맞을 수가 있다는 분노와 위기감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보안을 유지하는 군의 속성상 이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주민의 갈등 관리 차원에서 어쨌든 국방부도 정부입니다. 대국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의 어떤 정보와 어떤 시간표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공감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건 독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좀 기술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겠고 적경적 주민들의 어떤 그런 위기감과 상실감을 위모하려는 구체적인 좀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강원도와 군부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특히 인구가 2, 3만 명에 불과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말 그대로 이 군부대 해체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갈등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고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방개혁이라는 이미 시작된 큰 흐름 앞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지는 부대 근처 지역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CJ 헬로 강원방송, CJ 헬로 영서방송, CJ 헬로 영동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5일 춘천시청에서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22개 기업이 참여해 면접 등을 통해 17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맞춤형 채용관을 운영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엇갈림을 해소합니다. 이와 함께 VR 면접 체험과 이미지 만들기, 취업 타로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강원도 내 최초 카드형 지역화폐인 영월 별빛 고운 카드가 오는 30일부터 유통됩니다. 이 카드는 영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IC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영월 지역 업체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산업과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액의 6에서 10%를 지역화폐 충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역화폐 홍보를 실시하고 오프라인 발급 충전소 협약 등 사전 작업을 거친 뒤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종일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토요일인 주말부터는 다시 공기질이 깨끗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입니다. 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이나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에는 대기질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